네, 21년 1회 식품위생학 기출문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위해평가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 과정 중에 위험성 결정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위험성 결정 과정을 거치죠. 우리 이론에서 위해평가에 그 네 가지 과정이 있고 각각의 그 과정들에 대한 목적들을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에 첨가했을 때의 착색 효과와 영양 강화 현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베타카로틴이 해당이 되죠. 베타카로틴은 식품 공전상에 첨가물 공전상에 허용된 착색료이기도 하고 영양 강화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돼지를 중간 숙주로 해서 인체 유구낭충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이 기생충명과 그 숙주명을 연결시켜서 외워줘야 하겠죠. 돼지를 중간 숙주로 하는 것은 갈고리 촌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식중독 증상에서 시아노시스라고 하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그런 어패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보거이죠. 굉장히 유명한 보거독이고 다른 것들, 자, 섭조개나 대합 같은 경우 삭시톡신, 그리고 바지락은 베네루핀, 보거독은 테트로도톡신이고요. 독고치는 시구아톡신이라고 불리죠. 자, 다음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식중독균 검사 방법, 중균 배양, 분리 배양, 확인 시험,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혈청형 배양입니다. 황색포도상 구균에서는 따로 확인 시험에서 혈청형 배양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운 바로서는 그 장출혈성 대장균 할 때에 혈청형은 따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혈청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색포도상 구균은 진균, 분리, 확인 시험, 그리고 생화학 시험을 거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독제와 그 주요 작용의 조합이 틀린 것은 3번 에탄올은 탈수 3투압으로 미생물 수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세균의 세포막을 뚫고 그 에탄올이 들어갑니다. 그럼 에탄올은 다른 균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중이나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했을 때의 관계 있는 유해물질이에요. 자, 여기서 불완전 연소라고 하면 벤조피렌이 해당이 되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요거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도 하고 이거는 반드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을 저장할 때에 사용되는 식염. 우리가 염장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이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식품의 탈수 작용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맞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탈수 작용으로 인해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은 방사성 핵종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 조직에 연결이 옳은 것은 우리가 이론에서 또 표로서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옳은 것은 이 그 삼중수소 속하는 전신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세슘 137 같은 경우 표적 장기가 근육, 요드 131은 갑상샘, 스트론튬 80은 뼈가 표적 조직입니다. 자,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의 일반 성상 중에 잘못된 것은 열에 안정적이며 가열로 파괴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클로스트림 보툴리늄의 아포. 포자는 이렇게 가열을 해야지 사멸하는 정도로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지만 보툴리늄 독소는 열에 약해서 80도씨에 30분만 가열을 해도 그 독소의 활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페놀이나 포름알데히드 용출과 관련이 없는 포장 재료는 염화 비닐 수지예요. 왜 염화 비닐 수지냐? 열경화성 수지에 속하는 거 우리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배웠어요. 요 세 가지는 포름알데히드와의 축가 반응 물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포름알데히드의 용출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봤던 PVC와 같은 경우는 열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거기에는 포름알데히드의 용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소독제와 소독 시 사용하는 농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우리가 이거 소독제의 농도도 다 배웠었는데 우리가 친숙한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코올 36%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독제로서의 알코올은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농도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도 추가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해썹 기준에서 중요 관리점, CCP 결정 원칙에 대한 설명들, 고시에 이 해썹 고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농림수산물의 판매 등을 위한 포장이나 단순 처리 단계 등은 선행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시에 이러한 것들도 선행 요건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 표백제가 아닌 물질은 자, 여기 보니까 아황산, 여기 아황산 나와 있죠. 그래서 안식향산 나트륨은 표백제 아니죠. 안식향산 나트륨은 보존료로서 사용이 되고 그 이외에 허용된 표백제로서는 어떠한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 표백제들, 이렇게 아황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바다 생선 회를 원인식으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조사했더니 기생충의 자충, 그러니까 자충은 유충을 얘기를 해요. 어린 유충. 그 유충이 원인이라면 관련이 깊은 것은 뭐냐? 여기서 아니사키스충이 정답인데 왜 아니사키스충이냐 보면 자, 고래회충이죠. 고래회충은 제1 중간숙주, 제2 중간숙주 이렇게 거치고요. 최종 숙주는 고래 물개죠. 여기에 제2 중간숙주, 보통 중간숙주에서는 유충의 형태로서 머물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 생선이 아니사키스의 이 중간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생충 질환과 중간 숙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기생충명과 중간 숙주를 각각 연결시켜서 외워둬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무구조충, 양서류가 잘못되었는데 무구조충은 소가 숙주죠. 자, 합성수지제 식기를 더운 물로 처리를 해서 용출 시험을 했는데 아세틸 아세톤 시약에 의해서 녹황색이 됐다. 이때에 추정할 수 있는 함유 물질은 요거 다소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답은 포름알데히드이고요. 자, 추가로 우리가 학습해 보면 자, 포름알데히드는 이런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와 같은 열경화성 수지에서 용출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검사해낼 수 있냐? 그 방법으로서 아세틸 아세톤법 AA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 포름알데히드에 있는 알데하이드 기가 아세틸 아세톤의 케톤아민과 반응을 해서 이러한 유도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 유도체가 피리딘 유도체가 발색이 되기 때문에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검사에서 대장균을 위생지표 세균으로 쓰는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 지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쓰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대장균의 많고 적음이 식품의 신선도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식품의 신선도 판정을 할 때에는 일반 세균수를 측정합니다. 자,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키는 고분자 천연 물질. 그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자, 답. 글리세린, 패티엑시드, 에스터예요. 보통 보면 점도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 보면 자, 셀룰로스나 스타치, 그다음에 알긴산유들이 점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는 네, 유화제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프탈레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프탈레이트는 어디에 나왔나요? 보통은 이 폴리어마 비닐 가소제로 사용되는데 자, 환경에 잔류하진 않아 공기, 지하수, 흙 등을 통한 노출이 없다 아니죠. 프탈레이트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환경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는 자, 지용성 물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에서는 유지식품으로 이행되기가 쉽다. 그리고 또 환경에 잔류하기가 쉽다. 그리고 체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쉽게 제거되지 않고 네, 잔류할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